성추행 피해자가 여전히 그분의 힘은, 위력은 여전하다, 여전히 강하다,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피해자가 오늘요 모습을 드러내고 여성의 전화 그 주체로 된 성추행 이 현실,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당했는지 이거를 이제 밝혔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, 이건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.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지금 왜 나왔겠느냐. 저는 우리에게 이번 보궐선거가, 이번 보선이 성추행 응징, 성추행 심판, 박원순 심판 선거라는 거를 몸으로, 정말 그 연약한 힘으로 이야기한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요즘 들어서 또 우리 우파 쪽에서는, 저도 지금의 그 과격한 페미니스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저는 원조 페미니스트예요. 그래서 이 원조들이 보면은요, 뭐 오세라비 씨라든지 그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보면 허걱 이렇게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나약한 비서와 10년을 권력을 잡고 있던 박원순이하고의 이 차이, 성의 문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여성의 이 말하자면 위력에, 그 10년 켜켜로 쌓인 위력에 그야말로 그 작은 가냘픈 정말 비에 젖은 참새 같은 그런 심정으로 머리를 찌으려는 그런 각오로 나선 거, 저는 정말 용기 감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딸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꼭 얘기해 주십시오. 지금 저는요 20대나 30대 이 페미들, 정말 이 서울 선거는요, 페미니즘,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이 응징해야 될 선거라는 거를 따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40대, 이 대깨문 여성들도요, 정말 뭐 그런 말도 해요. 뭐 40대, 50대 여성들이 이 박원순 성추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전 진짜 놀랐는데, 40대 여성들이 뭐 성추행을 당하려면은 뭐 원자폭탄을 직방으로 맞는 것처럼 이게 낮은 거다,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. 그렇지 않죠. 20대, 30대, 40대 얼마든지 박원순이 같은 그 흉측한 좌파들 손에 하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피해자가 박원순의 그 위력은 여전히 강하다, 이 말을 한 거는 상당한 응징이, 저는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민가협이라고 제가 5.18 특별법을 비롯해가지고 그 민주화 유공자들, 이거 정말 그 앞에서 조직폭력배도 민주화 유공자 돼갖고 몇 억씩 받고 국가사업하고, 저 그런 사람 제 눈으로 봤고 그 사람하고 저녁도 먹었어요. 제가 그걸 통해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법을 고치려고 하니까 민가협의 그 유명한 떡대 같은 엄마가 와가지고 제 눈을 핥혔어요.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이 모욕을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, 그때 당시에 저는 현직 국회의원이었고,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한 거, 그걸 감내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전여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, 전여기를 얼마나 발톱에 때만치 말았으면 이 머리를 막 잡고, 저는 태어나서 누구한테 머리끄덩이를 잡혀본 적이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머리끄덩이만 잡힌 줄 알았지 눈이 이렇게 다친지도 몰랐어요. 그래서 얼른 침착하자. 저한테 주문을 걸고 막 머리를 다 가다듬고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앞으로 막,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국회에 의사가 이렇게 나오더니 빨리 그 의무실로 가자고. 거기 의경인가 그래요. 의사가 아니고. 그래가지고 경비가 의무실로 갔더니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제 눈을 이렇게 보더니 얼른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. 그렇게 됐던 거예요. 그런데 그 뒤에 좌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멀쩡한데 아픈 척 한다고, 다친 거를 호소한다고,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리고 온갖 어용 좌파 매체들이 저를 죽이려고 덤벼들었고, 저 가짜인데 입원하고 드러누워 있다고. 저는요 몰랐어요. 너무나 쇼크를 받아서 제 눈이 그 지경이 됐는지도.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. 그 사건하고요, 이 여성의 사건하고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. 같은 거예요. 이 여자도, 너무 이 여성도
기가 막혔을 거예요.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. 그리고 여성이 갖고 있는, 나는 그래도 국가공무원인데 내가 저렇게 박원순이의 무슨 기쁨조도 아니고 뭐 수청기생도 아니고 내가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나? 그걸 그 여성이 입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. 저는 이 여성이 얘기한 하나하나를 보고 정말 그의 위력은 박원순의 잘못이 점점 심각한 수준이 되더라도 그 무게를 온전히 제가 감내하게 만들었습니다.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. 바로 이겁니다. 박원순의 힘은 막강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박원순의 위력이 그녀를 정말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또 박원순의 10년 권좌에서 뜯어먹고 거기에 숟가락 얹고 거기서 얻어먹고 살았던 시민운동가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성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. 예수님이 말했죠. 너희 중에 가늠한 여성에게 돌을 막 던지니까 너희 중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던지라고. 가늠한 여성도 돌을 못 던지는데 이렇게 피해를 받은 여성에게 돌을 던지는 이 좌파들의 무자비함, 이 좌파들의 사악함, 이 좌파들의 부정, 더러움, 이거 우리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번 선거는 박원순이를 비롯한 성추행 아니라 뭐 사람을 죽여도 그거는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좌파들을 응징하는 선거인 겁니다. 소름 끼치죠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안철수고 오세훈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안철수도 딸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오세훈이도 딸 둘이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뭐 유선을 섞느니 무선으로 가야 된다, 뭐 가상은 안 된다,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? 너무 화가 납니다. 자, 비극의 탄생이란 책이 나왔습니다. 이게 손병관이라고요. 오마이뉴스의 기자가 쓴 겁니다. 저는 이 기자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. 8년 동안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한나라당 출입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대변인일 때 아주 대단한 위세를 뿌렸던 오마이뉴스였습니다. 그리고 이 손병관이라는 기자는 뭐라고 하냐, 그냥 머리를 염색을 노랗게 하고 다녔고요. 아주 프랑켄슈타인 같았어요. 생긴 게 키도 크고요.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걔를 불렀죠. 근데 자기가 제가 한 기자한테 들었어요. 자기네들이 술을 먹는데 나는 공산주의자다, 나는 커뮤니스트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손병관이를 보고 공산주의자라며? 그랬더니 아유, 술 취해서 한 걸 가지고 딱 이러더라고요. 자, 그 손병관이가 쓴 책입니다. 비극의 탄생. 50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. 이 책을 지금 이 시점에 냈어요. 여러분, 왜 냈을까요? 바로 이 박원순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 다음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기가 막힌 여자, 이 때문에 박원순은 오히려 피해자다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이 손병관이라는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, 이 사건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은 박원순 사건은 그 어떤 증거도 없다. 그리고 이 굉장히 이상하게 말하자면은 결국은 뭐냐, 이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여자를 막 세뇌를 시켜서, 즉 말하자면은 너는 말이야 엄청나게 당한 거야,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별것도 아닌 거를 말하자면은 세뇌를 시키고 막 펌핑을 해가지고 이 여자로 하여금 박원순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, 이겁니다. 그러면서 박원순은 엄청난 피해자다,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제인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 피해자가 이 책을 보고서 아마 뒷목을 잡고서 정말 2차, 3차, 뭐 원차 폭탄급의 가해를 받았을 겁니다. 그래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게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 송병관의 이 책이 50명이 쫙 이제 거짓말을 퍼레이드를 한 겁니다. 박원순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박원순이가 얼마나 여성들을 위해줬는데, 그리고 뭐 전우영이라는 역사학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박원순은 같지만 여러분은 박원순 같은 남자 사람 친구는, 남사친은
다시는 얻을 수 없을 거라고. 와, 참 이 좌파들의 뻔뻔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